모의고사 수리를 좀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의고사랑 학교 내신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김포 같은 경우는 좀 시험 스타일 자체가 모의고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한데 이게 막 정말 모의고사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서 내고 있는 학교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 학교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기는 해서 학교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조금 예전만큼 많이 동떨어지진 않은데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향을 보이긴 하거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다라고 하면은 보통 객관식 21문제, 그 다음에 수학은 주관식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지. 왜냐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은 시간이 몇 분이니? 100분 제일 많지. 30문제 100분이면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느낄 거야.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일반적으로 100분의 시간이 남아 도는 게 정상이야. 시간이 남아 돈다? 좀 속상하지만 실력이 딸린다는 거야. 시간이 남는다는 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실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미친 듯이 모자라기 시작해. 내가 만약에 수학 모의고사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지. 건들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그다음부터 시간 싸움이 될 거라서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우선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암산으로 해줘야 돼. 1번부터 4번까지 만약에 풀이가 써있다 잘못 풀고 있는 거야.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암산으로 풀어야 되고 물론 이제 문제가 가끔씩 까다로운 계산이 나오면은 한두 개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한두 개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절대 암산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5번부터 11번까지는 풀이가 3줄을 넘어가면 안 돼. 5번부터 11번까지는 무조건 3줄 이내로 끝내줘야 돼. 실제로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거야. 객관식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5번, 1번부터 11번까지 내에서 만약에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지. 교과서 수준의 문제. 내가 지금 말하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는 교과서 막 중대단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기본 문제를 못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용을 기억하는 거거든. 지금 얘는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수학상 전범위잖아. 수학상 사실 뒤에 도형이 이름도 안 들어가. 근데 전범위이기 때문에 범위가 부족한데도 기본적인 부분이 딸리면 3학년 때는 진짜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걸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여기 1번에서 11번 사이까지 내가 그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진짜 교과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다 맞추는 게 1순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 객관식만 얘기를 해볼게. 12번부터 18번까지 객관식 12부터 18번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 중대단원 수준의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풍산자에 나와 있는 문제만 다 할 줄 알아도 된다라는 수준의 문제 여기까지. 그러면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꼽을 수 있는 건 19, 20, 21 세 문제가 되겠지. 주관식도 한번 얘기할게요. 주관식은 이제 22번에서 23번까지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로 나올 거고 24, 25 이 두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 다음 26번이 우리가 아까 객관식에서 말했던 교과서 중대단원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고 27, 28, 29, 30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겠다. 이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 사실 모의고사는 너네가 요 1번 문제를 제외하고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맞추는 게 1순위 목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다 맞추면 요 7문제를 제외하고 다 맞추면 몇 점이냐면 72점이거든. 이게 다 4점짜리 7문제니까 7문제 적었지. 72점이야. 그럼 몇 등급이 나올까? 72점이면 딱 2등급에서 3등급이 나와. 시험이 좀 어려우면 2등급, 쉬우면 3등급. 그럼 만약에 수학에서 2등급에서 3등급의 점수를 받는다? 그럼 우선 그냥 인서울 중위권 대학은 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수학에서 2등급 정도가 나오면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1순위 목표가 돼야 돼. 그 다음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풍산자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이거 무조건 다 맞아.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답률 66% 이상이라고 했죠. 정답률 66% 이상의 문제들이거든. 정답률 66% 이상. 그냥 얘는 오답률이겠지. 오답률 66% 이상. 그럼 오답률이 66% 이하는 게 무슨 뜻이니? 최소한 반에서 3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맞춘다라는 거야. 반에서 3명 중에 1명. 반에서 한 10등 정도까지는 다 맞추는 문제들. 근데 여기서 이제 10등 중에 누구는 뭘 틀리고 누구는 뭘 맞추고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은 상위 15% 안에 든다. 그리고 이제 19, 20, 21, 27, 28, 29, 30번 중에서 객관식 19번하고 주관식 27, 28번 요 세 문제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괜찮은 편이야. 정답률이 절대 30%보다 낮지 않아. 이 29, 27, 28번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하고 살짝 동떨어져 있는 수준의 문제들. 근데 뭔가 막 새로운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고 21번은 약간 세모 정도 20번은 세모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29, 30, 21 세 개를 킬러 문제라고 보잖아. 이 세 문제를 만약에 빼고 다 맞추면 88점이지.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올해 이번 이 9월 모의고사는 21번이 좀 문제가 쉬운 편이었는데 좀 찍어서 눈대중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21번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보통 88점 받으면 거의 100% 1등급이야. 이 세 문제 다 틀려도 거의 항상 1등급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어제도 컨설팅 할 때 얘기했던 얘기가 이 세 문제는 내가 만약에 자다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풀어도 88점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면 되는 문제 수준들이야. 근데 고1 수준의 킬러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막상 좀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풀이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원래 이제 내가 고3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좀 풀이를 하면서 암산할 때 어떻게 암산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우리가 우선 수학 3 같은 경우는 약간 복습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라서 시간도 좀 아까우니까 원래 내가 특강으로 할 계획이었다면 6개 쪼개서 했으면 무조건 다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필요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론 복습에 좀 신경을 써볼게. 12번부터 한번 해볼게. 그냥 11번까지는 진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야. 11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만약에 틀리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 실수한다면 조금 이해하겠지만 올라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12번부터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11번부터 조금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를 할 거고 어려워서 풀이를 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내용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풀이를 할 테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12번에 주상수 AB에 대해서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1,0에서 x축과 접한대.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잘 신경 쓰고 했으면 좋겠어. 1,0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특수한 상황이지. x축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조건에 맞게 빨리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했어야 돼. 그 그래프를 그림과 동시에 식도 맞춰서 변형을 했어야겠지. 식도 변형을 했어야겠죠. 우리 어떤 이차함수, 최고차에서 양수인 이차함수가 1,0에서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얘기지. 이 그래프를 빨리 제일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될 거고 그럼 그래프는 식이 어떻게 생겨야 1,0에서 접하면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어떻게 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빨리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자, 그러면 저렇게 식 쓰는 순간 문제 다 푼 거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다라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a에다가 마이너스 2, b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걸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무슨 뜻이니? x절편? 요 방정식의 해 구해달라는 거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최고점에서 양수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올 테니까 두 점 사이 거리 날라가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잘하는 얘기를 너무 잘하겠지만 x축과 어디서 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하고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빨리 체크하고 풀어서 이제 망설임 없이 풀어야 돼. 다음에 13번 오늘 이거 만약에 높은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 오늘 수업 한번 꼭 다시 풀고 안 되는 거 수업 가지고 영상 보고 잘 풀어온 아이들은 틀린 문제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다르게 풀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꼭 풀어봐. 13번 봅시다. 답을 풀었다는 틀린 문제들아. 자, 자폭면 위에 점 A 마이너스 3,4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고 b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c라고 하잖아.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야. 이런 선생님 지금 일부러 분홍색으로 밑줄 그는 것들은 너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상식들을 쌓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 만약에 이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지금 A가 마이너스 3,4. 자, 그럼 B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자,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되겠냐? 우리 둘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4,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B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걸 C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C는 우리 X축 방향 이동은 그냥 더해주면 될 거고 Y축 방향 이동도 Y좌표에 더해주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고 싶대. 그림을 좀 한 번만 그려볼게. 만약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서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지? 그렇지, 기울기가 없다. 요거를 쓸 수밖에 없겠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AB의 기울기랑 써볼까?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K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기울기 AB 기울기 x 증가량 4에서 마이너스 3되면 7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7이네. 이렇게 될 거고 BC의 기울기는 x 증가량 6분의 y 증가량이 K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라고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좀 이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풀이를 할 거니까 현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를 쓰겠다.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선생님 꼼꼼하게 풀 건데 이렇게 좀 괜찮은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14번 너무 중요해. 얘도 잘 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을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좋아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좋은데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거다라는 거지. 지금 중심이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과 2x-y 더하기 8을 0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어떤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어. 2x-y 더하기 8은 0이다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 중심이 이렇게 3,2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다고 쳤을 때 요거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 위에 요런 점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거리. 요걸 우리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오늘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원은 항상 뭐가 전부다?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다.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심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연장선을 이렇게 든다고 쳐보면 원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겠다? 최소값이. 그렇지, 가장 가까운 점이 될 거야. 이 점이 직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되겠지. 멀리 떨어진 점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가까운 점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항상 뭘 쓰겠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겠다. 이 점과 직선 사이 한 번만 복습을 해볼게. 여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에서 점 x1, y1까지의 거리 공식. 요거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점과 직선의 거리는 루트에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에 거리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고 좌표를 x값 y값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었지.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다. 그럼 얘는 지금 3,2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써보면 d는 루트에 바로 쓸게요. 루트 5분의 절대값에 3하고 2 집어넣으면 12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5분의 12 루트 5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가 5분의 12 루트 5고 여기서 뭘 빼주면 되겠어? 루트 5.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를 빼주면 그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5분의 12 루트 5 빼기 루트 5가 될 테니까 답은 5분의 7 루트 5가 답이 됐다. 1번이 답이 됐다. 그리고 이거 이제 잘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원과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많이 활용이 되니까 꼭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원은 직접 출제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잊을 만하면 나올 거거든. 자, 15번. 선생님이 항상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해. 그림 그리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좌표평면 위에 원점 5랑 구점 AB를 꼭지점하는 삼각형 OAB가 있는데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선분 O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밑줄만한 글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다라고 하고 선분 O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내신 때 열심히 깊게 팠잖아. 그럼 2대1로 외분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삼각형 OAB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OA, B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P가 뭐니? P요? 요거를 2대1로 외분한 점이야. 네. 2대1이니까 선분 5A를 몇 배 늘린 거야? 두 배요. 2배 늘린 거야. 2배. 이거 빨리 그냥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요 길이를 그냥 2배 늘린 거지. 이래야 2대1 외분점이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OB를 그대로 2배 늘려서 여기에 Q가 있어서 요 길이를 그냥 그대로 2배 늘리는 거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수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들인 거야. 이렇게 2배 늘렸을 때 PQ의 중점의 좌표가 PQ의 중점 M이라고 해요, 선생님. 얘랑 길이가 같은 점의 좌표가 4,5. 그때 문제에서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 요놈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해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좌표 문제가 나오면 좌표만 잘 찍으면 된다고 했단 말이지. 5는 0,0이고 지금 A랑 B는 좌표를 모르잖아. A랑 B는 좌표를 모르니까 A의 좌표를 x1, y1이다라고 나오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나오죠. 그럼 굳이 외분점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P와 Q의 좌표가 뭐가 돼야 돼? P는 요거 2배 한 거잖아. 2배 한 거니까 2x2, 2x1, 2y1이 돼줘야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외분점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얘는 요 길이를 2배 늘린 거니까 2x2, 2y2가 돼요. 이렇게.
이거 풍산자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OAB의 무게중심을 잡혀거든. 무게중심을 잡혀 어떻게 구하니? 요 점 3개 더해서 평균값 구하면 되지. 지금 G는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얘 0이니까 x1 더하기 x2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가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1, x2, y1, y2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뭐만 찾으면 되니? 둘의 합만 찾으면 되는 거죠. x1 더하기 x2가 얼마고 y1 더하기 y2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둘의 중점의 좌표가 4,5. 이 4,5라는 게 어떻게 된 거야?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2분의 2x1 더하기 2x2 콤마 2분의 2y1 더하기 2y2가 될 테니까 결국은 x1 더하기 x2 콤마 y1 더하기 y2가 돼. 얘가 지금 4,5. 그러니까 x1 더하기 x2가 얼마? 4고 y1 더하기 y2가 5잖아.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5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5가 되겠다. (2대1로) 외분한다라는 게 2배 늘린 거다라는 거를 빨리 꼭 체크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더 이상 이거 내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얼마큼 써먹을 수 있냐는 거야.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을 잘 하려면 그냥 주어진 대로 교과서 풀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가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 수학을 좀 곧잘하는 아이들 중에 기본 계산 문제나 시험 문제를 안 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나 이거 안 풀어도 맞겠지. 이거 뭐 내가 이걸 틀리겠어 하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백날 공부해도 잘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 기본 문제들을 풀면서 이거 이렇게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모의고사를 잘할 수 있어. 이게 다 시간 낭비기도 하거든. 자, 이거 봅시다. 이 16번부터 이제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여기 이 문제, 이 16번 문제는 약간 어떤 문제가 될 거냐면 모의고사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y는 2분의 x-k제곱의 그래프가 y는 x랑 서로 다른 주점 a, b에서 만나는데,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요. 항상 이차 함수는 그래프를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얘는 지금 의미가 뭐니? 최고차 행성이 양수고 x-k의 제곱이라는 건 어디서? x는 k에서 x축하고 접하고 있는 거지. 접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림을 문제를 풀 때 저 내용이 크게 막 중요하게 쓰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런 거는 체크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죠. 지금 이렇게 K에서 접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기고 있을 거야. 얘가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났는데 그냥 Y는 X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A다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A, B에서 X축에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D라고 하겠다. 사실 2차 함수랑 어떤 1차 함수가 만난다라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 근데 지금 요 길이가 6이라고 그랬어. 이 길이가 6.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항상 좌표만 잘 찍으면 되는 거지. 자, A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요즘 별로 그냥 알파라고, 요즘에 X좌표를 알파라고 넣고 요즘에 X좌표를 베타라고 놔둬요. 우리가 항상 이제 X좌표들을 기준 삼잖아. 근데 얘 또 Y는 X 위의 점이니까 얘 뭐 알파 콤마 알파라고 넣고 얘 베타 콤마 베타라고 놔도 되겠지.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이 지금 길이가 6이래.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니? 알파가 그치, 알파 아니지,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다라는 거지. 우리 항상 수학에서의 수학에서 첫 번째 목표가 뭐다? 문자 개수를 줄이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굳이 베타를 뭐라고, 베타라고 시작해서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이 알파 더하기 6이라고 써도 되냐? 얘도 그냥 알파 더하기 6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지금 A랑 B가 두 Y는 X랑 Y는 2분의 X만 K제곱의 교점이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2분의
x-k의 제곱하고 x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교점의 방정식이에요. 해가 누구랑 누가 나온다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고 했는데 베타 대신에 우리는 뭘 쓰겠다? 알파 플러스 6을 쓰겠다. 그럼 다 푼 거지. 다 푼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해볼게. 양변에 2 곱해서 좀 전개해볼게. 양변에 2 곱해서 전개하면 이 x제곱 근데 바로 할게. 마이너스 2kx고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x 이렇게 돼요. 다음 플러스 k제곱 0 이렇게 돼요. 요거의 해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맞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뭘 쓰면 되겠어? 방정식에 근각의 수요. 그치 근각의 세각을 쓰면 되겠지. 두 근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6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2k 플러스 2랑 같아야 돼.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6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k 제곱이랑 같은 데. 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 우리 2알파 더하기 6은 2k 플러스 2니까 6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알파는 k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알파 대신 여기다가 k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4는 k 제곱이 될 거고 k 제곱 없어지고 2k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k는 얼마가 나올까? 4. 되게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문제야.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이 주어졌을 때 x좌표를 문자로 세팅해가지고 뭔가를 풀어 나갈 건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 나가고 결국은 늘 교점의 방정식을 써나갈 거고 근각의 세 관계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딱 개인적으로 16번 문제가 나는 개인적으로 16번 문제가 그동안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보여주는 이게 막 어려운 문제다라는 게 절대 아니야.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했냐 안 했냐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문제야. 그다음에 17번. 자, 17번 요거는 이제 사실 뭐라 그럴까 이번 이 단원을 넘어가면 좀 안 볼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보는 문제니까 자 A가 지금 2,3이고 B가 마이너스 3,1이고 그 다음에 C, B가 각각 X축이랑 Y는 X 위에 있을 때 A에서 Y는 X를 거쳤다가 X축을 거쳤다가 B로 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내라. 그치 우리 대칭이동을 항상 쓰기로 했었지. 항상 대칭이동을 쓰기로 했었어. 자 지금 D는 Y는 X를 거쳤다 가는 거니까 얘랑 A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A를 어디에다가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볼 거지. 대칭이동한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한번 넣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A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이동한 점을 A 프라임이다라고 하면 우리 Y는 X 대칭은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3,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지금 B랑 C는 X축을 거쳤다가 가는 거니까 B를 X축에다가 대칭을 해보는 거지. 이거를 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나가요. B를 X축에 이렇게 대칭이동한 점을 B 프라임이다라고 하면 X 대칭은 Y좌표의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대칭이동한 점 B랑 B 프라임과 A 프라임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결국은 뭐가 되겠다? 최소값이 되겠다. 만약에 D의 좌표를 그렇게 될 때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고 그렇게 될 때 C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렇지 Y는 X를 교점 찾고 X절편 찾으면 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굳이 표현하자면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서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얘는 루트에 바로 할게 9 6 6 36네 36 더하기 2에서 1 그래서 루트 40 3루트 5가 된다. 이게 가능해. 방법만 알면 쉬운 문제라고 썼어.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18번. 18번이 가끔 이렇게 계산이 진짜 지저분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함수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2 gx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둘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고 싶다 그랬어. 우리 이제 한 번만 좀 복습을 하고 가면 근데 만약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요걸 똑같은 걸 식으로 하는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d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판별식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한 점에서 만날 교점이 한 개일 거고 접할 거고 한 개라고 쓸 거예요. 접해서 한 개에서 만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fx의 판별식을 d1이다라고 나오고 gx의 판별식을 d2라고 나서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 그럼 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이거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시니까 그냥 바로 쓸게. 3k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40. 이게 이제 판별식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누면 k 제곱 이렇게 쓸게.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중이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 할까? k 마이너스 플러스 6 k 마이너스 요게 이제 f의 판별식 d1이 될 거고 d2 되보면 이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36 마이너스 3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k 마이너스 90 그럼 얘도 3으로 나누면서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20 얘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둘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고 싶다 그랬으니까 크게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거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둘 다 두 개, x축과 두 개에서 만나는 경우랑 둘 다 한 군데서 만나는 경우랑 둘 다 안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만나는 점이 두 개다라는 거는 d1도 0보다 커야 되고 d2도 0보다 커야 되고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분열식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둘 다 만나는 점이 한 개이려면 d1도 0이 돼야 되고 d2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고 만약에 만나는 점이 없기 위해서는 d1도 0보다 작고 d2도 0보다 작아야 되는 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연립 방정식을 우리 항상 수학은 쓰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이런 거 다 쓰고 앉아있으면 안 돼. 우리 그냥 바로바로 합시다. d1이 0보다 크다. 바로 여기서 얘가 0보다 크다를 그냥 바로 해로 풀자. 바깥쪽 값이니까 얘는 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d2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는 잘 생각해야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0보다 작다로 바뀔 거라서 2보다 크고 k는 10보다 작다로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제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아 이거 쓰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이것도 아깝다고. 차라리 그냥 바로바로 수직선에 표현을 했어야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2보다 크다랑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겠다. 여기서 정수 k. 자 우리 이것도 세고 있으면 안 되지. 2보다 크고 k가 10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정수의 개수 어떻게 돼?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한 개 더 빼면 됐었어. 그래서 얘는 10에서 8 뺀, 아니 10에서 2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니까 여기서 7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둘 다 0 되는 거 D1을 0으로 만드는 건 K는 마이너스 6이랑 2가 있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2랑 10이 있어서 2가 한 개 딱 겹치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나올 거. 얘도 이제 바로 수직선에 표현하면 되겠지. D1이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될 거고. 자, D2가 0보다 작다.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해서 얘가 0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상쇄되면서 0보다 크다가 될 테니까 2보다 작다랑 10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나올게. K는 마이너스 6하고 2 사이가 될 거고 요거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니까 얘도 7개가 나와. 그래서 7개, 1개, 7개니까 15개가 나와.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벌어야 돼.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다 쓰고 있으면 안 돼. 항상 고등학교 수학은 쓰다가 시간을 정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18번까지가 교과서 중대라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우리 막말로 지금까지 풀었을 때 와씨 내가 저걸 어떻게 푸냐라는 그런 싶은 문제가 있었냐. 진짜 다 그냥 교과서 수준의 문제. 딱 교과서 수준의 문제라고. 근데 19번부터 조금 까다로워질 건데 얼마나 까다로워질 건지 보기 전에 좀 시작합시다.